긍정의 힘 단원들 무대였습니다. 정창욱 단장님을 존경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이 무대를 빛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우리 단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창욱 단장은 8월 15일 날에 불법 체포되어서 8월 18일 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16일이 지났습니다. 약 4개월가량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동현 경찰관을 폭행했고 15명의 경찰들에게 무려 5분 동안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정창욱 단장은 7월 16일 국회 개원식 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투척을 하였기에 이미 진압 과정에 팔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8월 15일 날에도 똑같이 기부스를 차고 집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스를 보시면 압니다. 이 기부스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강도가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부스가 지금 팔꿈치 부분에 반토막으로 이렇게 작살이 났습니다. 김동현 경찰관은 얼굴과 목 부위를 맞았다고 하지만 정창욱 단장은 짓밟히면서 기부스가 깨지고 가슴에 흉터가 생기고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팔과 허리 그리고 목이 또다시 다칠 정도로 무분별한 과잉 진압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누가 했는지 김동현 경찰관과 정창욱 단장을 세워놓고 신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 정부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광화문 집회 당시에 총 30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명만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한 명은 스타렉스를 몰고 시위대로 돌진한 살인 미수급의 행위를 저지른 전교조 태권도 관장이며 또 한 명은 바로 정창욱 단장님입니다. 그 태권도 관장은 구속이 기각되었고 왜 폭행한 근거와 이유, 증거 자체도 없는 정창욱 단장은 증거 운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체 반문은 구속이고 신문은 기각인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해명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죄의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왜 보석 신청은 기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셋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코로나 주범, 코로나 살인마,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라고 외치면서 왜 지금 민주노총의 수만 명이 참가하는 이 집회는 지금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단 일체 언급도 안 하는 게 너무나도 규탄스럽습니다. 경찰들의 진술서에 정확히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 사회성이 굉장히 위험한 자로 간주된다 라고 경찰 진술서에 정창욱 단장을 표현하기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20일 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사망한 날 청와대에서 기생충 출연진들과 짜파구리 파티 열면서 희낙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경찰의 진술서를 승인하고 구속시킨 최창원 부장판사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나중에 자식, 아들, 딸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내가 법을 준수하는 판사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라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 없을 겁니다. 코로나 방역에 도전하는 행위, 코로나 주범, 코로나 살인자를 모두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반정부 시위 짓을 하면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구속하고 인권 탄압을 합니다.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잡아가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 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소상공인들과 우리 소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창욱 단장을 이번 12월 안까지 석방과 보석 신청에 어떠한 진전 자체도 없으면 내년에 대국민 신발 투척 대회를 개최하여서라도 이 억울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정창욱 단장은 지난 수년간 가출 청소년, 위계 청소년, 그리고 노숙자분들, 독거 노인분들과 같이 생활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먼저 때리거나, 누구를 먼저 폭행하거나, 심지어 15명과 경찰 15명과 싸울 힘 자체도 없습니다. UFC 파이터입니까? 왜 선량한 소시민들을 격투기 선수로 만드는 이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이 자리에 벌써 5번째 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외쳤음에도 아직까지도 법원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그것도 일부러 저 멀리 떨어져서 던진 정창욱 님이 과연 구속될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8월 15일 광화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현장에서 끝까지 구속된 사람은 정창욱 열사 한 분이었습니다. 한 팔에 깁스를 한 50대 후반 남성이 15명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한 경찰관을 폭행해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북파공작원 또는 특전사급의 체력과 근력입니다. 여러분들이 15명의 경찰과 몸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등하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일반인 한 명과 그것도 팔에 깁스를 한 50대 후반 남성과 대등하게 싸운 이 15명의 경찰관은 지금 당장 사퇴를 써야 합니다. 15명이서 팔에 깁스를 한 50대 후반 남성도 제압을 못하는데 어떻게 범죄자를 잡습니까? 그런 체력으로 어떻게 시민들을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모든 권력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기에 당연히 정치인이 잘못을 한다면 항의의 표시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저 멀리서 떨어져서 던졌습니다. 이런 표현도 못해서 괘씸죄에 걸린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제2의 독재국가로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먹여 살리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데 두려워하고 숨죽이며 산다면 절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욕구를 배출해주는 배경기가 될 뿐입니다. 이 사회는 링컨은 과거 연설 때 이런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Government of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모든 권력은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유명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Be aware or be next. 다음 차는 여기 있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지금 저희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당신들입니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다음에 구속되는 분들은 여기 있는 당신들입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정하구나 판단해 주십시오. 정권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에 줄을 댔던 검사나 판사 그리고 경찰, 정치인은
분명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겁니다. 어떤 사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정의롭게만 판결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어떠한 수장을 부려도 공정과 정의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몰아쳐도 공정과 정의를 향한 우리 시민들의 열정은 여기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도 재판이 있지만 많이 걱정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창훈 단장의 폭행한 근거 영상 자체를 경찰 측에서 제출하지도 못하는 상태고 4개월이 지난 가량에도 아직까지 진술로서만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동현 경찰관을 우리 변호인분들께서 또 증인신문도 또 해주신다고 하니 사실 정창훈 단장이 나오는 건 언제 나오냐 시기의 차이인 것이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아스팔트에서 이 추운 겨울날 집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규탄하고 항변하고 항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나라 전체가 침몰에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로만 보고 있고 앞만 보면 내 발밑에 지금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밑바닥까지 갔다 왔고 그 누구보다도 힘든 것들을 겪어왔고 연구하고 보고 느끼고 해왔기 때문에 내 발목에 물이 잠겨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엔 지금 청년 실업자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 1위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지금 자기 앞가림 하느라 바쁘고 내 지금 밥상에 밥 하나 놔두기도 자기 혼자 숟가락 들기도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미래 사회는 누가 살아가야 됩니까? 저희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후손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와서 소리치고 지금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리치는 거짓에 침묵하는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도 같이 소리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화려하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 느낌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등에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낭입니다. 저는 아무 때나 들고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만 넘치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북한의 임시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이 나라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정말로 북한의 임시정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감기보다 못한 그런 것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국민을 무차별로 억압하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감기철에 역학조사를 하면 몇백만 명의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드는 1년 동안 뉴스를 통해서 떠드는 코로나는 아직 3만 명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보다 못한 코로나로 교회를 탄압하고 말하자면 이동의 자유를 탄압하고 서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폐쇄해버리고 여럿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 정부에 대한 욕을 한다고 동창회, 동호회, 산악회, 사우나, 커피숍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해버렸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을
서서히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국민들 보십시오. 입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소리를 과연 마스크를 씌웠다고 할 말을 못하겠는가? 저는 정창옥 단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창옥 단장은 즉 당신의 양심은 얼마입니까? 저 윤미향이 70여 년 전에 성노의 그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30여 년을 떠들어 가지고 수많은 돈을 뜯어먹고 웃으며 국회를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 국민 중에 지금 현대판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때 정창옥 단장이 당신의 양심은 얼마인가? 라는 물음으로 10여 년간 키우던 애들과 함께 궁정의 힘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데리고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그러던 중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왜 정창옥 단장을 구속시켰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창옥 단장은 분노한 국민을 길거리로 불러일으키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 보석 같은 존재를 지켜서 석방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여기 꿈꾸는 청년들 강현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나갔던 학생으로서 당시 얼마나 광화문 상황이 얼마나 경찰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애국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 15명과 거의 중장년이죠. 그분이 15명과 싸워서 그 상황에서 15명을 폭행했다. 그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국가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유를 표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키는 게 그게 과연 정당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가야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으면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정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이 구속 자체는 굉장히 부당하고 권력에 의한 구속이 될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에게 한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한 시민을 그것도 청년들,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데려다가 키우고 하시는 그런 분을 체포한다는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자유주의, 민주주의 보여주려면 당장 정창욱 열사님부터 석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정가은 초등학생 1학년을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안녕하세요. 저 아카데미 막내 1학년 가은이에요. 단장님 보고 싶어요. 6살 때부터 봐왔어요. 우리에게 뮤지컬과 연극을 알려주시고 사랑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들 자기 일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줄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나요? 올해 제가 1학년인데 더 바르고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앞으로 단장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단장님 사랑. 막내 정가은, 김태교. 는 정창우 단장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타적인 마음, 인류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커서 제가 앞전에 유튜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부자지간도 저는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위기의 청소년들과 아버지가 없는 위기의 청소년들 그리고 자식이 필요한 독거 노인분들, 노숙자분들에게 드리고자 아버지를 하지 않게 결심을 하고 심지어 의절을 해왔습니다. 정창우 단장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폭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발 투척을 해서 이미 이슈화가 되었고 요주의 인물로 지목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는 상황에서 멍청하게 어리석게 15명의 경찰들과 같이 치고받고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정창우 단장은 길을 걸어가다가 15명의 경찰들이 달려와서 제압을 하였고 원인 모르고 이유 모르게 송파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턴 재판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지만 정창욱 단장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지금 현 좌파 독재 정권은 각설하고 또 명백하게 이 사실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제 정창욱 단장 2차 공판기일 기자회견 입으로 마치겠습니다.